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의 향 밀려오는 파도는 이윽고 바위도 쳐서 부순다. 그렇다. 끊임없는 출발이다. 끊임없는 전진이다. 연속 투쟁이다. 거기에 비로소 인생과 광포에서 대승리하는 길이 있다. 1967년 5월 29일 구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시도 쉬지 않고 국내 동지들의 격려에 나섰다. 오사카와 시가현, 히코네 등지를 분주히 방문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나가노현 마스시로로 향했다. 마스시로에는 2년 전부터 군발 지진, 일정한 시기에 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전부터 하루라도 빨리 마스시로에 가서 동지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염원했다. 그러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날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마스모토시에서 나가노 총합본부의 반담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스시로는 나가노시 남동부에 위치한 지쿠마강에 인접한 마을이다. 옛날에는 사나다 10만석이라 하여 굵은 무명시를 많이 생산하여 제후의 성을 중심으로 번영했다. 그리고 에도 말기에 대학자인 사쿠마 쇼잔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이 싸운 옛 전쟁터인 가와나카 섬도 가깝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이곳으로 대본영을 이전하는 계획이 극비리에 추진되어 산세 속에 땅굴을 뚫었으며 총 길이가 무려 1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지하 참호가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마스시로에서 군발 지진이 시작된 것은 1965년 8월 3일부터였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이따금씩 쾅쾅 울려대는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무신경했다. 숲을 관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파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소리와 함께 그날 관측된 세 차례의 무감 지진은 사실 그 후로 수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히게 되는 마스시로 지진의 시작이었다. 그 진원,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은 마스시로 동쪽에 위치한 미나카미 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었다. 마스시로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본영 예정지였던 장소에 지진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965년 8월 1일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에서는 세계 125곳에 설치가 추진되던 국제표준 지진계와 집안의 신축을 관측하는 지진 예지 계기가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8월 중순이 되자 밤하늘이 형광등처럼 빛나는 발광 현상이 관찰되기에 이르렀다. 8월 20일 지진 관측소는 비교적 작은 지진이 동일 지역에서 빈발하는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상청에 보고했다. 이 지역에서 20일까지 발생한 지진은 무려 2288회에 달했지만 그 대부분이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무감 지진이었고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유감 지진은 38회 정도였다. 게다가 유감 지진도 실내에서 예민한 몇몇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인 진도 1이 37회였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조금 흔들리는 정도의 진도 2는 단 1회뿐이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진을 느끼지 못했다. 8월 24일 지진 관측소 관계자가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신문들도 앞다투어 지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차츰 높아졌다. 8월 28일 학회에서는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본부 간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간부회에서 나가노 제2본부의 마스시로 일대를 포함하는 가와나카 섬 지부가 탄생했다. 멤버들은 지부 결성을 기뻐하며 지역의 안온과 번영을 염원하고 활기차게 전진을 개시했다. 우정과 신뢰의 연대를 넓히자, 인간 공화의 뜰을 만들자. 그것이 동지의 맹세였다.
9월 2일 마스시로 마을에서는 유선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진 상황을 보고했고 10일에는 지진 정보와 재해 시의 대응 등을 인쇄해 모든 가구에 배포했다.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인솔로 머리에 방석을 얹거나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등의 피난 훈련을 실시했다. 지진 활동은 9월로 접어들면서 갈수록 활발해졌다. 9월 한 달 동안에 관측된 무감 지진은 8,539회나 되었고 유감 지진도 진도 1이 187회, 진도 2가 18회나 관측되었다. 이것은 혹시 큰 지진이 일어날 전조가 아닐까? 그때까지 낙관적이던 사람들도 강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0월 1일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진도 3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약진은 집이 흔들리고 대문과 미닫이 문이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릴 정도의 지진이다. 또 이날 하루 동안에만 유감과 무감 지진을 모두 합쳐 무려 573회나 관측되었다. 그중에 유감 지진은 18회나 되었다. 10월 6일 나가노 지방 기상대와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는 8월 초부터 조사한 결과를 기상청에 보고했다. 그와 동시에 공식적으로 지진 정보 제1호를 발표했다. 그 지진 정보에는 지진 활동은 그 세력이 조금씩 변하고 있으나 진원지는 그다지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한 판단으로 군발 지진은 큰 지진이나 화산의 대규모 분화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것으로 불안감에 떨던 주민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그런데 3일 후인 10월 9일, 이번에는 기상청이 똑같은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의 자료를 근거로 해 전혀 다른 견해의 지진 정보를 발표했다. 그것은 지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과거 예로 보아 국제적인 피해를 주는 큰 지진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각 신문들은 기상청의 이 같은 지진 정보를 이례적인 지진 예보, 지진 경고로 판단해 큰 기사로 다루었다. 같은 자료를 놓고 서로 상반된 발표를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따라 자료를 작성했던 나가노 지방 기상대 대장과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 소장은 기상청의 엇갈린 분석을 바로잡고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마스시로 마을에서도 동장이 직접 유선 방송으로 유언비어에 속지 마라고 당부하며 기상청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 동해 명의로 기상청에 항의하겠다고 호소했다. 이것은 안정성을 강조하느냐, 위험성을 강조하느냐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발표로 이어진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신뢰의 기둥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전혀 다른 견해가 나오게 되면 민심이 동요되어 공연히 혼란을 이야기하고 만다. 그것은 방제에 대한 주민들의 단결을 흔들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취약한 업무 제휴와 의사 통일의 결여가 때로는 크나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월 11일에는 마스시로 마을에 동장을 본부장으로 한 마스시로 마을 지진대책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무렵부터 지진 횟수는 더욱 증가했다. 가옥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심해져 주민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주민들의 마음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진동은 대체로 심야부터 새벽녘 사이에 일어났다. 먼저 이불 밑에서부터 땅이 울리는 소리가 전해졌다. 그리하여 이제 곧 지진이 온다. 올 거야. 올 거야 라며 대비 태세를 취하면 이내 건물이 흔들흔들 흔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주민들은 머리맡에 비상식량과 기중품 등을 챙겨 넣은 자루와 신발을 놓고 잤다.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게 되었다.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갖가지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다. 이 지진은 미나카미산이 분화할 징조다. 대본령 건설 때 희생된 사람들의 망령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영향 때문이다. 이런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는 주민들을 더욱 불안감으로 몰아넣었다. 그러자 마스시로 마을 동장은 대책본부가 발표한 것 외에는 절대로 믿지 마라 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11월로 접어들자 4일과 5일에 진도 4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가옥이 심하게 흔들려 꽃병이 넘어지고 선반 위의 물건도 떨어졌다. 낡은 집들은 벽에 금이 가거나 지붕의 기와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11월 9일에는 공명당의 의원 2명이 현지 조사를 위해 마스시로 마을을 방문했다.
무슨 일이든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 전해 들은 것과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리면 분명 오산이 생기고 유효한 대책도 세울 수 없다. 현장 주의야말로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리더의 철칙이다. 의원들은 현해 소방 방재 과장, 마스시로 마을 동장, 마스시로 지진 관측소 소장, 나가노 지방 기상대 대장 등을 직접 만나 주민들의 상황과 지진의 현상, 그리고 금후의 전망과 지진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현지 조사는 공명당이 다른 어느 당보다도 빨랐다. 공명당 참의원 의원들은 현지 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마스시로 마을에서는 식량과 물을 보급하는 등 진지하게 대책을 세우는 데 반해 현에서는 대책본부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즉시 현 청사를 찾아간 그들은 부지사를 만나 지진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스시로의 지진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자 나가노 제2본부장인 구로키 아키라에게 마스시로의 동지들을 찾아가 전력을 다해 격려하고 그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날이 갈수록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자 신이치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며 밤잠을 설칠 것을 생각하니 자신 또한 마음 편히 숙면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그들을 위해 계속 창제를 보냈다. 11월 11일에도 구로키는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스시로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출발 전에 학계 본부로 찾아온 구로키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마스시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군사정보가 대본령을 설치하기 위해 지하 참호를 건설한 곳입니다. 그때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없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역사가 새겨진 곳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마스시로라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고뇌의 역사를 바꾸어 숙명 전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그 핵이 되어 군말 지진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일본으로 행복을 발신하는 광선유포의 일대 거점을 마스시로에 만들어야 합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1257년에 있은 대지진을 기원으로 입정 안국론을 저술하셨습니다. 천변지요,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요상한 변화나 재앙과 기근, 역병으로 괴로워하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셨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마스시로 동지들도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고통받고 있는 지금 안온한 지역 건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성의 문화의 투쟁입니다. 그 말에 그로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마스시로 동지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는 듯한 그에게 야마모토 신이치가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을 전하러 갈 뿐이라면 당신이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나 정보로도 충분합니다. 간부가 현지로 가서 회합에 참석하거나 멤버를 만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모두를 자극해 일념을 바꾸고 결의를 굳히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도는 생명과 생명의 싸움입니다. 간부가 어설픈 결의로 광선유포의 전장에 간다면 이미 패배한 싸움을 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 그로키의 얼굴이 긴장과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신이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두의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로키 씨는 이 점이 가장 알고 싶겠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자인 그로키 씨 자신이 직접 마스시로의 광포의 일대 거점을 구축하고야 말겠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곳에서 쓰러져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일념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없다면 광포의 새로운 역사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오사카에서도 야마구치에서도 또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그런 결의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장난삼아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입장이나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는 간부는 악정고투를 극복하고 승리를 장식할 수 없습니다. 구로키 씨 스스로 결심을 굳혀 홀로 서서 투쟁하고 끝까지 힘껏 외쳤을 때에 모두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하지 않고 겉모습뿐이라면 공전하고 맙니다.
괴테는 진정으로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상 진심으로 남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만일 간부가 입에 발린 말과 연기하는 듯한 언동으로 동지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한 자만입니다. 그것은 동지와 사람을 가벼이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제야 구로키는 뭔가 깨달은 듯 신이치의 얼굴을 응시하며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전력을 다한 투쟁으로 이 마스시로에서 일본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끝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이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로키 아키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힘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그렇습니다. 그 기백으로 투쟁하고 돌아오십시오. 마스시로 동지들은 강한 애향심과 깊고 큰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도기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지금이 바로 크게 비상할 때입니다. 승부를 낼 때입니다. 선물로 염주보를 가져가서 나를 대신해 모든 동지들을 힘껏 격려해 주십시오. 브로키는 마스시로 주민들을 생각하는 시니치의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11월 11일 오후 마스시로에 도착한 구로키는 즉시 마스시로 지구의 지구부장인 야마우치 다케오의 집에서 실시한 지도회에 참석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마스시로의 회원 여러분을 무척 걱정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열심히 제목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라고 주신 염주보 천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로키의 발표에도 참석자들은 환성을 지르지도 박수를 보내지도 않았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안면도 없는 우리를 걱정해 그로키 본부장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염주보까지 보내주셨다. 참석자들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메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로키는 계속해서 지금이 바로 마스시로라는 지역의 숙명을 전환할 때라고 호소했다. 여러분, 국토의 숙명전환이라고 해도 의정부리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개개인의 인간혁명에 의한 숙명전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스시로의 홍교의 대파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광선유보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서지 않고 언제 일어서시겠습니까? 일어서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찬동하는 큰 환호성이 터지고 결의에 찬 박수 소리가 다케오의 집을 뒤흔들었다. 그로키는 끝으로 가져온 염주보를 참석자 모두에게 하나하나 건넸다. 멤버들은 신이치의 진심을 접한 느낌에 눈물을 글썽이며 두 눈으로 염주보를 꼭 쥐었다. 동지들은 서로 말했다. 선생님께 이런 염려를 끼쳐드려 정말 면목이었군.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 열심히 창자에 면류하면서 포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스시로를 만듭시다. 어서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일을 만나기 위해서였도다. 어서 1451쪽라는 말씀처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발합시다. 멤버들은 자신의 힘차게 홍교에 나섰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타오르는 투혼이야말로 미문의 광포의 문을 여는 힘이 된다. 다음 날인 11월 12일 아침부터 동네 곳곳에서 불법 대화의 꽃이 피었다. 이날 처음으로 홍교의 결실을 맺은 멤버는 74세의 부인부였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남자부와 여자부 멤버들은 큰 자극을 받아 우리도 질 수 없다는 듯이 포교에 힘썼다. 그 당시 마스시로에서는 매월 15세대 정도의 홍교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1월 13일까지 45세대의 사람들이 입회를 신청한 것이다. 마스시로에는 10월에 마스시로 지구, 가이지 지구, 히가시조 지구 등 세 지구가 새로이 구축되었는데 그 세 지구 모두 의기왕성하게 홍교를 시작했다. 그것은 마스시로를 반드시 적광토로 바꾸겠다는 동지들의 향토회가 나타난 것이었다. 11월 19일부터는 유감 지진이 100회를 넘는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것은 대지진이 올 징조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진 이하의 지진이 반복될 뿐인지 지진학의 권위자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1월 26일자 아사히 신문 조간에는 장기전인 마스시로 지진, 필요한 것은 학문 등의 표제가 들쭉날쭉 실렸고 다음과 같은 기사도 게재되었다.
국회의원 조사단이 마스시로 마을 동장에게 지금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자 동장이 무슨 물건이든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학문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한다. 동장의 이 발언에는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다는 기원과도 흡사한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었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는 공명당과 창가학회도 언급되었다. 땅이 흔들흔들 하면 지진 관측소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걸려오는 전화는 공명당 관계자의 전화다. 국회의원을 현지 조사단으로 파견한 순서도 공명당, 사회당, 자민당 순이었다. 공명당과 밀접한 관계인 창가학회의 포교 활동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져서 최근에는 동네에서 약 50세대가 새로 입신했다. 더욱이 기사에는 마스시로의 주변 지역에서도 신심을 시작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멤버들의 크나큰 분투에 매스컴도 큰 관심을 보였다. 당시 마스시로 동지들에게는 창제의 울림을 이 대지에 스며들게 하고 포교를 통해 기필코 마스시로의 숙명을 전환하고야 말겠다. 안온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강하고 깊은 결의가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쿄에 있는 최고 간부도 파견했다. 당시 부이사장인 이즈미다 히로시가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스시로를 방문했다. 지도회는 마스시로 지구 부장인 야마우치 씨의 자택에서 열렸다. 이즈미다는 마당까지 가득 메운 멤버들을 보고 그 열기와 기세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멤버들의 얼굴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해서 흔들림이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군요. 이거 보도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이날은 큰 지진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즈미다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즈미다는 으앗! 하는 비명을 지르며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모든 멤버들이 날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분발하고 있구나. 좋다. 전력을 다해 격려하자고 이즈미다는 생각했다. 잠시 후 지진이 그치자 이즈미다가 유연하게 일어서며 말했다. 방심하지 말라는 뜻 같군요. 이 말에 모두 큰 소리로 웃었다. 이즈미다는 호소했다. 대성이께서는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어서 1300쪽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기원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슴에 안고 모든 것을 전진의 도약대로 만들어 갑시다. 지진이 격심해질수록 마스시로 동지들은 오히려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했다. 불법에서는 지진을 사람들이 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는 재난이라고 말한다. 또 석존이 법화경을 설할 때 대지가 6종류로 진동했다는 점을 들어 정법 흑룡의 서상이라고도 받아들인다. 멤버들은 어서를 배독한 후에 의견을 나누었다. 이 지진이 정법에 위배한 까닭에 나온 재난이라면 과감하게 절복을 하지 않고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법 흑룡의 서상이라면 광선유포가 우리의 사명이므로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합시다. 서 있는 것이라면 전봇대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철저하게 불법 대화를 합시다. 멤버들은 흔들리는 대지 위를 경쾌하게 뛰어다니며 포교했다. 어떤 사람은 하케라는 말만 듣고도 현관문을 쾅 닫아 버리거나 쫓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활기차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명에 살아가는 투혼과 환희가 솟아올랐다. 하케가를 부르면서 논두렁이나 둑 위를 걸으며 의기양양하게 포교를 추진했다. 학교원들의 이런 발랄한 모습과 확신에 찬 밝은 얼굴이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마스시로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가. 불안과 공포가 전염되듯 용기 또한 전파된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지진은 계속되었다. 11월에 발생한 유감 지진만 해도 2730회에 달했다. 이어 12월에는 2867회가 관측됐으며 해가 바뀐 새해 11월에는 2788회를 기록했다. 게다가 1월에는 군발 지진 발생 후 처음으로 진도 5의 강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으로 지붕의 기와가 무너져 내린 집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지진에 관한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지진이 일어날 때에는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지 마라.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길 가장자리로 걸어서도 안 된다. 지진으로 지붕의 기와가 머리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자 아이가 되물었다. 그러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요? 길 한가운데로 걸으면 차에 치이는데 어떻게 길 가운데를 걸어 다녀요? 계속되는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가거나 무너지는 집들이 나날이 늘어났다. 추운 날에는 갈라진 벽 사이로 영하 10도 가까운 냉기가 파고들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석유 난로로 몸을 녹이는 일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도록 당부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화로나 고타스, 실내 난방 장치를 사용해 몸을 녹이고 그 옆에는 소화용으로 물이 담긴 양동이를 놓아두었다. 지진으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였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미나카미 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주민들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흔들리는 집, 엄동설안인데도 몸도 충분히 녹일 수 없는 생활, 그리고 언제나 비상 반출용 배낭을 머리맡에 두고 즉시 피난할 수 있는 복장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자야 하는 나날들. 그런 생활이 주민들의 불안과 초조를 더하게 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몸 상태가 나빠져 이를 호소하는 사람과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갔다. 지진은 천진한 아이들의 마음까지 괴롭혔다.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거나 불면증과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가 많아졌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회합에서도 난로를 사용할 수 없었다. 화로를 준비한 곳도 있었지만 매서운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담에도 오버코트나 솜을 넣어 만든 겉옷을 껴입고 참석해야만 했다. 학회가를 부르고 체험담과 결의 등을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두의 생명은 불타올라 열기로 가득 넘치게 되었다. 동지들 간의 단결의 유대도 더욱 강해졌다. 마스시로에서는 진도 4 이상의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면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러 다녔다. 마찬가지로 학계의 지구 간부와 반장들도 큰 지진이 있은 후에는 자진해서 회원들의 집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눈으로 직접 동지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다. 그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동지들이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손전등을 들고 걷거나 소형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동지들의 집을 일일이 확인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고 있는 집은 무리하게 깨우지 않고 집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 것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다음 집을 방문했다. 또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은 아무 일 없습니까? 라고 안위를 물었다. 그리고는 어르신과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우리 함께 열심히 창제해 극복합시다. 라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격려의 네트워크는 회원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고장 전체의 버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민중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향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래를 여는 힘이 되는 것이다. 1966년 4월 17일에는 24시간 사이에 무려 6,780회의 지진이 관측되었다. 이 가운데 유감 지진은 661회나 되었으며 더욱이 진도 5의 강진이 3차례나 있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집들은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의 기와도 잇따라 떨어졌다. 그날 밤에는 집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이불을 가져가 밤을 지새우는 가족도 많았다. 또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집이나 쇠파이프나 목재로 보강했다. 밖에서 보면 창이 모두 X 모양의 보강재로 가려진 집도 있었다. 또 기와를 떼어내고 지붕을 함석으로 바꾸는 집도 생겼다. 주민 가운데는 가까운 친척집 등으로 피난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지진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친척집에 얹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오래도록 살았던 정든 집으로 돌아왔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지진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래서 마스시로 동지들을 최대로 응원하자고 결심했다. 집행부가 모인 회의에서 시니치는 제안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속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멤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도 마스시로의 회관을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대찬성이었다. 회관을 설치한다는 소식은 전화로 현지 간부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6월 10일자 세이쿄 신문에 발표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었다. 동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현지에서는 회관에 걸맞은 건물을 찾으며 홍교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어느 부위는 입회하지 않은 남편이 꼭 심심하게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날이 갈수록 지진이 더욱더 격심해지는 상황이라 남편이 다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신심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의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의 아들도 진지한 자세로 신심에 면리하고 있어서 자녀와 함께 남편의 입회를 염원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신념과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남편은 불법 이야기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그 부인의 집은 산 가까이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진으로 직경이 1미터나 되는 커다란 돌이 산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천만 다행히도 돌덩이는 가옥을 스치듯 지나가 뜰에 떨어졌지만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다다미 방의 벽을 부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가족들은 모두 무사했다. 그녀와 아이들은 지켜주셨다라며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럽게 덮친 커다란 돌덩이를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커다란 돌이 남편의 완고한 마음을 부순 것 같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장년부 멤버가 집으로 찾아왔다. 남편은 순순히 신심 이야기를 듣고 입회했다. 모든 것은 광포 전진의 도약대로 하겠다는 것이 동지의 기계였다. 마스시로의 간부를 중심으로 회관을 설치할 건물을 찾고 있던 중 때마침 이사하려 한다는 집을 찾게 되었다. 마스시로 마을 남쪽에 있는 민가로 한적한 주택지에 세워진 2층 목조 건물이었다. 부근에는 옛 무가의 저택이 남아 있었다. 학계 본부에서는 7월 21일에 그 집을 구입했다. 그런데 7월에 지진 활동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 4월에는 지진 발생 횟수가 11만 9천 회를 넘었고 유감 지진도 약 1만 2천 회를 기록했었다. 그 이후 지진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7월에는 총 3만 4,404회가 사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유감 지진이 2,756회로 격감했다. 이런 변화를 보고 멤버들은 매우 기뻐하며 더욱더 기원과 홍교에 힘을 쏟았다. 구입한 건물은 8월 1일부터 개축 공사에 착수했다. 지진이 계속되는 와중에 시행하는 공사 2기에 멤버들은 그 건물의 방 하나를 사용해 공사가 무사히 끝나도록 창제회를 실시했다. 지진 횟수는 4월을 절정으로 7월까지 계속해서 감소했다. 하지만 8월로 접어들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멤버들은 의정부리의 원리와 입정 안국의 법리를 확신하며 결코 질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포교를 위해 걷고 또 걸었다. 늘 희망의 불꽃을 태우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불굴의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자이다. 회관을 증개축하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관의 정식 이름도 마스시로 회관으로 정해지고 8월 24일에는 개관식이 거행되었다. 나가노 현 내에 다섯 번째로 탄생하는 회관이었다. 개관식에 모인 멤버들은 하나같이 사랑하는 향토에 행복성을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맹세를 불타고 있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8세대의 홍교를 달성해 의기양양하게 참석한 남자부 멤버도 있었다. 그날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입회 기념일이었다. 신이치는 도쿄에서 더욱더 의기왕성하게 광선유포를 지휘하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더불어 마스시로의 번영과 하루속히 지진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제목을 보냈다. 회관 개관은 멤버들의 투혼을 폭발시켰고 홍교는 한층 더 기세를 더해갔다. 그런데 이 개관식 당일에 군발 지진은 마침내 총 횟수 50만 회를 돌파했고 유감 지진도 4만 8천 회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9월에는 마스시로 마을 마키우치에서 사태로 흙이 무너져 내려 민가 등 건물 11채가 전파되었다. 한편 지진으로 지면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 피해도 늘어났다. 또 가을이 되자 지진 활동은 마스시로에서 고쇼쿠시, 가미야마다 마을 등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듬해인 1967년 1월 본부 간부회에서 염원하던 마스시로 지부가 결성되자 멤버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전통의 2월 활동으로 학계 본부에서는 반 1세대 포교를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자 신설된 마스시로 지부는 다른 어느 지부보다도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려고 더더욱 분투했다. 2월 27일자 세이쿄 신문에 반 1세대 홍교를 달성한 지부가 소개되었다. 그 속에 첫 출진을 멋지게 장식한 마스시로 지부도 있었다. 마스시로 지부가 결성된 후 동지들이 염원한 것 중에 하나가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을 마스시로에 맞이하는 일이었다.
군발 지진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더욱더 활기차게 활동하는 우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모든 멤버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마침내 지부가 결성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1967년 6월 23일 시니치의 마스시로 방문이 실현되었다. 열차로 우에노역을 출발한 시니치는 정오를 조금 지나 고모로역에 도착했다. 시니치는 역으로 마중 나온 나가노 총합본부장 아카이시 유키오의 권유에 따라 고모로 성터에 있는 가이코엔 공원에 들렀다. 아카이시는 시니치가 청년 시절부터 격려해 온 40세가 조금 넘은 온후한 장년이었다. 14년 전쯤 아카이시는 시니치가 부대장이던 남자부 제1부대의 간부와 지부의 반장을 겸임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자부 간부와 지부 반장으로서 활동을 완수해내는 것에 힘이 붙였다.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 일로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남자부 간부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어느 회합이 끝난 뒤 미리 써둔 사표를 신이치에게 제출했다.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신이치는 생각했다. 아카이지는 착실하지만 쉽게 마음이 약해져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해버린다. 그 마음속에 있는 벽을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언제나 투쟁하지도 않고 져서 패배의 인생을 걷게 될 것이다. 승리자란 마음의 벽을 부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다. 신이치는 아카이 씨의 눈을 응시하며 질책하듯 말했다. 회피하는 겁니까? 긴장한 아카이 씨의 몸이 부르르 떨렸다. 자신의 마음 어두운 곳이 빛의 화살로 관통당한 느낌이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창제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힘껏 도전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표를 찢어 버렸다. 이제 해결됐지요? 따뜻한 미소를 남기고 신이치는 그 자리를 떠났다. 사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카이시 유키오의 심정과 괴로움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남자부와 지부의 역직을 겸임하면 무척 바쁘고 힘도 들 겁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세요라며 사표를 받아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회피하려는 그의 타고난 나약한 성격을 조장하게 되고 만다. 인간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돌진하는 곳에 있다. 그때에 비로소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힘을 배양하고 경애를 열어 인간혁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그 속에 바로 불도 수행이 있다. 신이치는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었기에 일부러 아카이 씨의 의사를 매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아카이 씨는 잠시 멍한 상태로 서 있었다. 신이치의 회피하는 겁니까? 라는 한마디에 그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자신도 없었다. 아카이 신을 한 번 더 신이치의 지도를 받고 싶었다. 그렇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이치를 만나면 아직도 결심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꾸중을 들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오타고 산로에 있는 시니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노크하자 시니치의 아내 미네코가 나왔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지도를 받을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안에서 시니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목욕탕이나 갑시다. 미네코는 미리 준비한 듯 즉시 두 사람분의 수건과 비누를 건네주었다. 신이치는 수건을 목에 걸고 휘파람을 불면서 유유히 앞서갔다. 아카이시는 묵묵히 그 뒤를 따랐다. 맑은 달빛과 초롱초롱한 별빛이 무척 아름다운 밤이었다. 아카이 씨는 시니치가 도다 조세이 회사에서 영업부장직을 맡고 있고 남자부의 부대장과 교육 담당 간부, 게다가 분교지부 지부장 대리 등 몇 가지나 되는 역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경무 속에서도 모든 일을 언제나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사실이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다. 늦은 밤, 늦은 밤 시간이라 목욕탕은 비어 있었다. 아카이시 유키오는 탕 안에 몸을 담그면서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물었다. 많은 역직을 맡아 저보다 훨씬 바쁘실 텐데도 어떻게 그토록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신이치가 대묻자 아카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모두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 광선유보의 영원한 흐름을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회는 실패하는 것도 지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게 되면 선생님께서 구상하신 광선유포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나는 스승의 구상을 파탄시키는 그런 제자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제자는 결과적으로 사자 몸속의 벌레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기는 것이 숙명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마음을 확고히 하여 끝까지 기원하면 용기도 솟습니다. 지혜도 솟습니다. 힘도 솟아오릅니다. 아카이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스니치의 말을 경청했다. 무슨 일이든 수동적으로 남이 시켜서 움직이면 보람도 없고 기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신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힘차게 도전한다면 그것은 왕자의 활동입니다. 생명은 불타오르고 환희도 넘쳐흐릅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에 따라 마음의 정열과 충실의 깊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당연히 결과로 되어 나타납니다. 이왕 활동하는 거라면 아카이시 씨도 항상 자기답게 스스로 힘차게 행동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이치는 아카이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탕 속에서 손과 발을 쭉 뻗었다. 아, 기분 좋다. 아카이시도 신이치를 따라 손발을 쭉 뻗어보았다. 신이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위축되었던 마음이 풀리고 몸속의 혈관에 생기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신이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카이시를 계속 격려했다. 광선유포는 반드시 청년부의 손으로 달성해야만 합니다. 먼저 청년부 멤버로서 자신을 연마하고 훌륭하게 책임을 완수하며 생애 청년의 기계로 굳세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은 도전을 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연마하고 힘을 배양하며 복원을 쌓아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를 위해 마음껏 고생합시다. 마음껏 고뇌합시다. 마음껏 땀을 흘립시다. 나 자신의 고생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본전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친 신이치는 음악을 듣자며 축음기를 켰다. 경쾌한 선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주패가 작곡한 경기병의 서곡이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음악을 들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합니다. 심심한다고 해서 자신의 세계를 좁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본래 광선유포라는 것은 인간 문화를 창조하는 운동이니까 말입니다. 이어서 신이치가 튼 음반은 베토벤의 운명이었다. 힘찬 음률이 아카이시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 선율에 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음반을 다 듣고 난 뒤 아카이시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